네, 저희는 K-팝 팬들을 위한 통합 일정 관리 및 팬 활동 플랫폼 캘린더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위에 보이는 목차에 따라 8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팝 팬덤 시장은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팬들이 겪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여러 플랫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 탐색 피로도가 증가하고, 두 번째는 택시팟과 같은 이 비공식 이동 문화는 공식 플랫폼이 없어서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세 번째, 기존 서비스들은 파편화된 기능만 제공하여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된 경험의 재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팬 활동의 주요 단계인 일정 확인, 예매, 이동을 하나의 연속된 사용자 경험으로 연결하여서 서비스 전환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캘린더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아티스트 스케줄.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모든 일정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티켓팅, 티켓 오픈 알림과 예매 정보를 제공하며, 세 번째, 팬 모빌리티 앤 파티, 공연장 이동을 위한 안전한 동행 모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론트엔드와 협업했던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와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세 가지 규칙을 수립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주 월요일에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공유하였고, 최초 기획 전달 이후에는 와이어프레임을 기반으로 화면, 버튼, 플로우를 정리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슬랙에서 API 질문 전용 스레드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매일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방학에도 개발을 진행했었는데요. 방학이라는 특성상 실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작업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단위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 사항 파악과 작업 완료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체크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의 9가지 핵심 기능을 위에 목차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인가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 기반 스테이트레스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 6자리 숫자 코드를 5분간 유효하게 설정해 빠른 인증 경험을 우선시했고요. 비밀번호 재설정 같은 경우에는 랜덤 토큰을 1시간 유효로 발급해 보안을 우선했습니다. 두 기능의 보안 요구 수준이 다르다고 판단해 인증 수단을 분리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 도메인입니다. 스케줄 도메인은 4가지 전략으로 설계했습니다. 계열뷰 전략으로 월별 캘린더와 디데이 리스트를 동시에 제공하고, K-팝 특화 카테고리로 11가지 활동을 분류하며 서버를 기준으로 정밀한 디데이를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화 큐레이션으로 팔로우 기반 맞춤 일정을 제공하며 일정별로 개별적 알림을 온오픈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파티 매칭 또한 4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파티 생성을 하게 될 경우 채팅방이 자동 생성되고, 입장을 신청하게 될 경우 펜딩 상태로 신청이 가게 됩니다. 파티장이 만약에 신청을 거절하게 될 경우 신청자에게 알림으로 거절됐다는 알림은 간단하게 발송이 되고요. 만약에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상태가 어프로브로 변환되며 채팅방에 자동으로 수여됩니다. 일정이 끝난 일주일 후에는 채팅방과 파티가 모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저희의 핵심은 파티와 채팅방의 완전한 연동과 승인 시스템 기반의 안전한 매칭입니다. 다음으로 단체 채팅 시스템입니다. 웹소켓 스톰프 프로토콜을 사용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구현했습니다. JWT 기반 핸드쉐이크 인증으로 보안을 확보했고요. 파티 목적별 채팅방 구동 모델로 독립적인 채팅방 관리를 실현했으며, 저희 포스트그리 SQL에 메시지를 영속화하여서 재접속 시 이전 대화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레디스 기반 대기열 기능입니다. 대형 콘서트 예매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레디스 기반 대기열을 설계했습니다. 설계 의도는 느린 좌석 조회 API 보호를 위해 트래픽 앞단에서 유량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대기열 진입 시 G셋의 선착순으로 적재되고 1초 주기 스케줄러가 액티브 여유를 계산하여 입장을 허용하며,
웨이팅 토큰을 발급받아 부킹 세션을 생성해 입장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예매 세션 생명주기 관리입니다. 대기열 통과 후에 예매창 진입부터 종료까지 안전한 세션 관리를 구현했습니다. 토큰과 디바이스를 동시에 검증하여서 보안을 강화하였고요. 10초마다 핑을 보내 세션을 유지하며 60초 동안 무응답이 감지될 경우 스케줄러가 자동으로 좌석을 해제합니다. 저희는 저 트래픽 시에는 대기 없이 즉시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좌석 선점 시스템입니다. 초당 수천 건의 동시 요청에서 같은 좌석에 단 한 명만 성공할 수 있도록 레디스 분산 락을 사용하여 DB 락 대비 10배 빠른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벤트 기반 동기화로 DB 실패 시 레디스 자동 롤백을 보장하고 있으며 TTL 스케줄러로 비정상 종료 시 자동 복구를 구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시성 제어, 데이터 정합성, 자동 복구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 시스템입니다. 중복 요청과 실패 상황을 고려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프론트에서 UUID 기반 명두성 키를 생성하여 중복 요청을 방지하였고요. 올der ID 검증으로 서버 저장값과 일치 여부를 재검증하며 결제 승인 후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아웃박스 테이블로 후속 작업을 분리 관리하여 실패 시 재시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기능입니다. SSE 기반 단방향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알림을 구현했습니다. 라스트 이벤트 아이디 헤더로 연결 끊김 시 미수신 데이터를 완벽히 복구하고 45초 주기로 하트비트로 커넥션 타임아웃을 방지하며 매일 00시에 당일 일정을 스캔하여서 알림을 예약 발송합니다. 60초 주기로 완료된 캐시 데이터를 자동 정리하여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비스 시연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서비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회원으로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티스트 팔로우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아티스트를 선택하고 넘어가면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필터를 통해 원하는 아티스트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와 일반 일정으로 나누어 예매가 가능한 일정은 예매하기가 표시됩니다. 비회원은 다음과 같은 아티스트 팔로우와 스케줄 확인만 가능하고 파티 찾기나 알림의 경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입된 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줄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알림은 공연 전날 알려주는 기능으로 일정마다 원하는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하나 선택하고 예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일정에 예매하기를 누를 경우 다음과 같이 인증이 안 된 회원의 경우 팝업이 뜨고 인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메일 발송이 되고요. 인증 코드가 오게 됩니다. 해당 인증 코드로 이메일 인증 완료할 경우 인증된 표시가 뜨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돌아와 예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을 선택하고 좌석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 7분간 선점이 가능하고요. 이 시간이 지날 경우 선점이 해제되고 예매가 취소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같은 자리를 예매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7분이 지나면 해당 자리도 다시 풀리게 됩니다. 네, 정보를 입력하고 예매를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토스 페이먼트 API를 활용하여 결제를 구현했습니다. 결제 자체는 이상 카카오로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테스트용 API를 사용하여 실제로 결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결제 처리가 완료될 경우 예매 확정이라는 글과 함께 예매 내역 페이지로 옮기게 됩니다. 예매가 완료되었으니 이제는 이동하는 파티를 구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 파티 찾기를 누르면 새로운 파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공연을 선택하고 파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동지와 도착지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이동수단을 작성합니다. 선호 성별과 연령대를 입력하여 필터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파티를 만들고 전체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파티가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내가 만든 해당 파티를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만들어진 파티가 다른 아이디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알림이 뜨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 파티장에게 신청 알림이 뜨게 되고 내 파티 신청 관리나 방금 알림에서 수락을 눌러서 파티원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채팅을 눌러서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채팅방에서 파티 1의 경우 파티를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티장의 경우 해당 파티원을 강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퇴가 될 경우 채팅방에 접근할 수가 없고 알림이 가게 됩니다. 다음 마이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예매 정보, 아티스트 관리, 그다음에 예매 내 파티 정보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재설정 링크가 발송이 되어 아까처럼 이메일에서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캘린더의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있었던 트러블 슈팅과 성능 개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대규모 트래픽 상황에서 좌석 15,000개를 단건 조회하는 구조로 인해 평균 응답 시간 2에서 3초, P95 레이턴시가 3초 이상 발생했었습니다. 그래프나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 비효율적 조회 구조와 대량 제이슨, 직렬화 부하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3단계 분리 전략으로 성능을 최적화했었는데요. 사용자 행동 단위로 조회 범위를 분리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컬럼만 선택하며 실제 좌석 번호 조회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수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응답 시간은 75ms로 97% 개선, P95 레이턴시는 316ms로 90% 정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포하던 당시에 중단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GitHub 액션 CD 배포 중 익셋 코드 137로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모리 부족이나 네트워크 타임아웃을 의심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CPU 크레딧 고갈이었습니다. 배포 순간 CPU가 급증하여 T3 스몰 크레딧이 소진되고 성능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동기 배포 전략으로 전환하여 스크립트를 백그라운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SS 구현 시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소스 API는 Authorization 헤더 전송을 지원하지 않아 쿼리 파라미터로 인증 방식을 변경했고요. 두 번째, 연결은 성공했으나 엔진X가 응답을 버퍼링하여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코드와 같이 XXL buffering now라는 헤더를 백엔드에서 설정해서 직접 바로 즉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해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팝 팬을 위한 통합 일정 관리 플랫폼 캘린더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